네, 안녕하세요. 저는 I912 김민성이고, 저는 이제 Is Attention All You Need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표를 준비해봤는데, 제가 이제 딥 인투 딥에서 주니어분들에게 어텐션과 트랜스포머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와 연관지어서 좀 더 세미나 내용을 구성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고, 뭐 앞선 발표에서도 계속 LLM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어텐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텐션은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당연히 시니어분들, 기존 시니어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 이번에 승급하신 분들도 이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익숙한 개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어텐션이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고, 방금 그래프 분야에서도 어텐션이 이용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단순히 NLP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도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나 이런 게 사용되고 있고, 스피치 레코그니션 혹은 강화학습 이런 분야에서도 어텐션의 메커니즘이 활용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좀 뻔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어텐션이 굉장히 딥러닝에서 강력한 툴이고, 그 원리는 이제 모델이 인풋 전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중요한 부분에만 집중해서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내고,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게 다양하게 쓰일 거라는 얘기를 적어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어텐션이나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정말 완벽한 모델이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아니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트랜스포머와 관련된 모델을 좀 사용할 때, 이제 코드를 구현할 때 보면은 저희가 트렁케이션을 항상 이제 인풋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렁케이션은 결국 인풋의 길이가 너무 길면은 뒷부분을 잘라버린다는 얘기인데, 그럼 인풋에 있는 모든 내용을 반영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잘라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연산량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어텐션은 일단 기본적으로 쿼드라틱 오퍼레이터라서 이게 인풋으로 들어오는 시퀀스 길이의 제곱의 연산량이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풋으로 들어오는 시퀀스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연산량이 좀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좀 더 모델의 효율적인 학습이나 이제 사용을 위해서 일정 길이에서 이제 인풋을 잘라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산량이 많아지는 것은 특히 이제 학습할 때 좀 연산량이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학습할 때는 좀 짧은 텍스트로 학습을 하고 이제 모델을 사용할 때 좀 긴 텍스트에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이 포지셔널 인코딩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기존 트랜스포머에서 제한하고 있는 이 포지셔널 인코딩 방식은 사인과 코사인 함수에 이제 기반을 해서 위치 정보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포지셔널 인코딩 방식은 익스트라폴레이션, 즉 이제 모델이 학습한 길이를 넘어서는 인풋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 사인과 코사인 함수는 일종의 주기 함수인데, 이 수식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 모델이 처리할 수 있는 시퀀스 길이 d에 비례한 일종의 값을 추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학습에 사용된 길이보다 더 긴 어떤 인풋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주기가 한 바퀴 돌아서 이 학습된 이후 토큰에 대해서, 어떤 토큰에 대해서는 학습 때 사용된 첫 번째 토큰에 주입된 위치 정보와 똑같은 위치 정보가 주입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모델 입장에서는 분명히 굉장히 뒤에 있는 토큰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첫 번째 위치에 있는 토큰이다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기면서 모델의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트랜스포머가 이제 딥러닝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스포머의 단점이 존재했고, 물론 이제 버트나 바트처럼 트랜스포머를 어떻게 사전 학습할 것이고 그리고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연구도 많았지만, 그런 연구 말고 이제 이러한 트랜스포머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어떤 것이 있었나 위주로 이제 세미나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러한 연구 방향이 물론 꽤 있을 줄 알았지만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세미나라는 30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좀 구성을 했고, 각 총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각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막 구현 방법이나 이런 걸 설명드리기보다는 각각의 방법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나를 위주로 이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릴 방법은 이제 트랜스포머 엑스트라 롱이라는 모델인데요. 2019년에 나온 모델이고 앞서 말한 문제점 때문에 기존 트랜스포머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장기 의존성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인풋을 나눌 때 이런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토큰의 개수를 고려하고 세그먼트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 다른 세그먼트에 있지만 충분히 이제 서로 관련 있는 내용일 수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길이에 의해 잘리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어텐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충분히 관련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세그먼트에 존재하는 경우를 이제 장기 의존성 문제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프런스 단계에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작동하는 구조를 좀 더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X5 토큰을 예측하기 위해서 X1부터 X4의 토큰, 예를 들어서 4개의 토큰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X1부터 X4의 토큰을 사용해서 X5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X6에 대한 토큰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다시 X2부터 X5의 토큰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X2부터 X4에 대한 토큰의 연산이 반복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이 같은 토큰에 대한 연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일종의 리커런스 메커니즘을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RNN처럼 이 전의 정보를 단순히 그 해당 세그먼트의 결과를 출력하고 학습을 하는데 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든 스테이트를 남겨뒀다가 다음 세그먼트에 넘겨줌으로써 일종의 하나의 추가 정보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모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회색 부분이 이전 세그먼트에 대해서 학습 혹은 이제 결과를 도출한 내용이고, 이번에는 이제 그 다음 세그먼트에 대한 연산을 진행할 때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캐싱해 놨다가 이제 다음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 건데,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 부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t 플러스 1번째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t번째 히든 스테이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컨캣해서 사용했다고 이제 이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단순히 이제 이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이점이 있었는데, 이제 이밸류에이션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반복된 연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X5 똑같이 X5 토큰을 예측하기 위해 X1부터 X4 토큰에 대한 연산을 진행한 후에 해당 히든 스테이트를 모두 캐싱을 해두기 때문에 다음 X6 토큰을 예측하기 위해서 X2, X3, X4에 대한 토큰에 대한 연산을 다시 진행할 필요 없이 그냥 캐싱해 두었던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논문에서는 토큰을 총 3,000개 가량 어텐션을, 사실 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잘 사용하지 않는 길이긴 한데 3,000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인프런스 이밸류에이션에 걸리는 시간이 기존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1,800배 정도 빨랐다고 합니다. 해당 방식을 사용했을 때. 근데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사용하던 포지셔널 인코딩 방식인데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기존의 포지셔널 인코딩 방식을 활용하면 첫 번째 세그먼트를 학습할 때 X1에다가 이제 얘는 첫 번째 토큰이야 라는 위치 정보를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그먼트를 학습할 때도 이제 X5 토큰에 대해서 얘는 이 세그먼트에서 첫 번째 위치야 라는 똑같은 포지셔널 인코딩 값을 더해주게 되는데, 그렇다면 모델 입장에서는 이 X1 토큰과 X5 토큰에 대해서 둘 다 첫 번째 토큰이라는 위치 정보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헷갈릴 가능성이 있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포지셔널 인코딩 방식처럼 이렇게 정해진 값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Relative Positional Encoding이라는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수식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 기존의 앱솔루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i나 j와 같이 이제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정해진 값을 더하는 반면에 이 해당 논문에서는 i 빼기 j, 즉 두 개의 토큰 간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
이제 위치 정보를 주게 됩니다. 이제 모델 입장에서도 단순히 얘가 정확히 몇 번째 토큰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토큰 사이에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만 알 수 있다면 알아서 이제 모델이 그 순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방식을 사용해도 이제 모델이 순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의 결과로는 이제 위키텍스트라는 데이터셋은 이제 하나의 데이터가 평균적으로 3,600개의 토큰을 가진 굉장히 긴 데이터셋인데 이러한 데이터셋에서도 기존 모델에 비해서 퍼플렉시티가 18.3으로 제일 낮은 값을 기록했고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퍼플렉시티는 이제 모델 헷갈리는 정도라서 이게 낮을수록 좋은 수치이고 한 가지 신기했던 거는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굉장히 긴 데이터셋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기 의존성 문제가 없는 데이터셋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모델에 비해서 더 좋은 성능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트랜스포머 엑스트라 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어텐션의 연산량이 많거나 혹은 포지셔널 인코딩을 물론 바꾸긴 했지만 그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접근한 방법은 아니고 이제 리커런스 메커니즘을 도입했다라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건데 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방법은 이제 아예 새로운 포지셔널 인코딩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앞서 말했듯이 학습할 때는 좀 짧은 텍스트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모델을 사용할 때는 긴 텍스트에서도 충분히 잘 이제 돌아가는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인코딩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모델의 개념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 트랜스포머 모델에 그냥 몇 줄의 코드만 수정해도 이 아이디어를 이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존의 인풋 단에서 이 각각의 워드 임베딩에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를 더해줬는데 그렇게 더해주지 않고 이 어텐션 스코어에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이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일단 이 m이 곱해지는 건 무시하고 보면은 이제 커리와 키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떨어져 있는 거리에 따라서 이제 페널티 일종의 네거티브 바이어스를 더해주게 됩니다. 첫 번째 커리와 첫 번째 키는 이제 같은 단어에 대한 커리 벡터, 키 벡터니까 이제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고 두 번째 커리와 첫 번째 키에 대한 어텐션에는 이제 한 칸이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이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M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페널티가 너무 커져서 이 어텐션 스코어에 그러니까 단순히 위치 정보를 넘어서 너무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좀 스코어를 줄이는 일종의 노멀라이즈 역할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The quick brown fox jumped over 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over가 다른 단어들 간의 어텐션을 구할 때 이제 over에 대해서는 같은 단어에 대한 커리 벡터, 키 벡터니까 이제 마이너스 0m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한 칸 앞에 있는 점프드라는 단어와 어텐션을 구할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페널티를 그리고 두 칸 앞에 있는 폭스와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2라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리에 따라서 좀 고정된 값으로 페널티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학습 가능한 별도의 파라미터가 필요하지 않지만 앞서 말했듯이 인풋 단에서 포지셔널 이런 정보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매 어텐션을 계산할 때마다 이 값을 더해주기 때문에 모든 레이어의 어텐션 헤드에서 이제 이러한 계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기존 모델에 비해서 느린 것은 있지만 그게 막 굉장히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고 모델에서 한 가지 더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 m이라는 값을 헤드마다 어텐션 헤드마다 다른 값을 설정하게 됩니다. 논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해했을 때는 이 m 값이 크면 클수록 이제 더 멀리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큰 페널티를 부여하게 되니까 좀 더 로컬 정보를 집중하는 어텐션 헤드가 되는 것이고 이 m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좀 더 멀리 있는 정보들도 충분히 활용해서 이제 결과를 출력하는 어텐션 헤드가 된다고 이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을 때 기존의 포지셔널 인코딩 방식에 비해서 훨씬 낮은 퍼플렉시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기존 포지셔널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 단위로 결과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존 포지셔널 인코딩 방식을 사용하면은 학습에 사용된 길이와 다른 길이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은데 이게 돌렸을 때 이 결과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학습된 길이에 대해서만 밸리데이션을 진행한 것을 볼 수 있고, 반면에 이 방식인 알리바이라고 하는데, 알리바이를 적용한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학습한 길이보다 긴 텍스트에 대해서도 이제 밸리데이션 단계에서 충분히 좋은 펄플렉시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방법에 대해서는 이 알리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면,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방법은 이 랜드마크 어텐션이라는 방법인데,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 중에 다른 하나가 이제 어텐션의 연산량이 너무 많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의 연산량을 줄이고자 하는 방법론이었고, 굉장히 최근에 나온 논문이에요. 그래서 올해 5월에 나온 논문인데, 이렇게 어텐션의 연산량을 줄이려는 시도는 사실 없지는 않았어요. 아마 빅버드는 제가 딥인투 딥에도 설명했고 한 번쯤 들어보신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빅버드 같은 경우에는 이 어텐션의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토큰들 간의 이제 연산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특정 쌍에 대해서만 어텐션의 값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빅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덤 어텐션, 윈도우 어텐션, 특정 크기의 윈도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끼리의 어텐션만 사용하고, 그리고 몇 개의 중요한 토큰들에 대해서 글로벌 어텐션을 진행하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굉장히 휴리스틱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멀리 떨어져 있는 토큰은 이게 그러니까 글로벌 어텐션이 아닌 경우에 윈도우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 랜덤에 선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토큰이라고 해서 이게 중요하지 않은 토큰인가?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이러한 빅버드 그리고 앞서 설명한 알리바이 같은 경우에도 결국 멀리 떨어져 있으면 높은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좀 연관도가 없겠지, 그래서 어텐션을 계산하지 않거나 페널티를 굉장히 크게 부여하는 일종의 휴리스틱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랜드마크 어텐션이라는 방법은 좀 더 이 어텐션의 원리를 활용한 스파스 어텐션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산량은 줄이되 모델이 좀 더 중요한 부분에, 그러니까 주목을 해야 될 부분에 잘 주목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한 메커니즘이고요. 이 작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인풋을 특정 개수의 토큰마다 하나의 블럭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토큰을 하나의 블럭이라고 이제 설정을 한 건데, 이 하나의 블럭을 설정한 뒤에 랜드마크 토큰이라는 새로운 토큰을 하나 추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토큰이 하나의 블럭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랜드마크 토큰의 역할은 무엇이냐고 한다면, 이 블록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벡터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 AB라는 내용을 서머라이즈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뒤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C와 B의 내용을 하나의 이제 토큰으로 이제 가장 대표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구성해서 그러면 어떻게 어텐션을 하느냐라고 이제 한다면, 이제 여기선 블럭이 좀 잘렸는데, E라는 토큰에 대해서 어텐션을 진행할 때 사실 기존 방식으로는 A, B, C, D 전부 다 어텐션을 진행했는데, 여기서는 A, B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A, B를 대표하고 있는 이 해당 랜드마크 토큰에 대해서만 어텐션을 진행하고, C, B와도 하지 않고 이 랜드마크 토큰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랜드마크 토큰이 충분히 이 앞선 문맥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어텐션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어텐션 값이 높다면 그때 그 랜드마크가 포함되어 있는 블록의 모든 토큰에 대해서만 이제 어텐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선 두 개지만 사실 만약에 50개의 토큰을 하나의 블록으로 구성을 한다고 한다면, 기존에는 하나의 토큰이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기 위해서 이 50개 어텐션을 다 각각 해야 됐는데, 이 50개에 대해서 하나의 토큰 이렇게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기 때문에 기존 50개라고 가정했을 때는 기존보다 이제 50배 빠르게 연산을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50배는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랜드마크 토큰과의 어텐션을 진행한 후에 이제 높은 값을 기록한 랜드마크 토큰에 대해서는 해당 블록 안에 있는 모든 토큰들과 다시 어텐션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이 랜드마크 토큰을 활용함으로써 인간이 좀 생각하는 방식과 더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모델이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이전 정보를 찾아본다고 해도 이걸 전부 다 보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특정 챕터의 제목만으로도 우리가 이거와 해당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은 뭐 챕터 3에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챕터 제목만 보고도 그 챕터로 바로 가서 찾아보듯이 랜드마크는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인데요. 결국 모델이 풀어야 될 문제는 이겁니다. What is the passkey? 즉 패스코드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 초록색이 이제 모델이 풀기 위해 필요한 정보고, 파란색 박스에 있는 내용은 이제 모델을 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추가하는 일종의 좀 쓸모없는 정보, 그러니까 노이즈의 역할을 하는데,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트렁케이션을 하게 된다면 이 파란색 박스, 그러니까 지금 노이즈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정답 부분이 잘려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 결과를 보실 때도 이 기존 베이스라인을 라마로 했는데, 라마 같은 경우에도 2,000개의 토큰을 넘어서 이제 정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혀 정답을 맞추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트렁케이션 돼서 날아갔기 때문에. 근데 이 라마를 이 랜드마크 어텐션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파인 튜닝 했을 때는 프롬프트의 길이가 32,000개의 토큰을 넘어가도 충분히 정답을 잘 찾아내고 있다고 이제 논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고, 한 가지 더 볼 것은 이 기존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이 어텐션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전부 다 진행하기 때문에 이 10,000개의 토큰이 넘어갔을 때는 이미 계산을 하고 있지 못하고, 이 X 표시가 연산을 아예 하지 못하고 모델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10,000개 토큰이 넘어가서는 이제 작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도 이제 결과고요. 네, 이 랜드마크 어텐션으로 파인 튜닝한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 앞서 설명한 트랜스포머 엑스트라 롱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퍼플렉시티의 정도는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이제 연산량은 굉장히 줄였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3가지의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좀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트랜스포머가 지금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긴 텍스트를 처리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사실 NLP에서도 우리가 좀 긴 내용을 처리해야 되는 분야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뭐 굉장히 긴 글을 요약해야 된다던가, 혹은 긴 글을 읽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 추론을 해야 된다던가, 혹은 뭐 특정 인물에 대한 정보가 몇 챕터 이전에 나와 있는 뭐 이런 소설에 대한 글을 다룬다던가, 이런 분야에서도 이런 태스크를 처리할 때도 사실 우리는 긴 텍스트를 전부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출력할 수 있고, 단순히 NLP 분야뿐만 아니라 비전 분야에서 특히 비디오 같은 것을 처리할 때도 비디오 안에는 일종의 맥락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트랜스포머가 좀 더 효율적으로 긴 인풋을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총 3가지를 설명드렸고, 이제 트랜스포머 엑스트라 롱 같은 경우에는 리커런스 메커니즘을 도입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알리바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포지셔널 인코딩 방식을 바꿈으로써 문제를 해결했고, 마지막으로 랜드마크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스파스 어텐션이지만 이제 어텐션의 원리를 좀 더 잘 활용해서 진짜 모델이 주목해야 될 부분에만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커니즘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연구들이 있고, 제가 발표를 할까 하다가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준비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아예 어텐션 개념을 활용하지 않고 좀 유사하게 진행을 하려는 그런 연구들도 있었는데,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마지막에 랜드마크 어텐션에서 네. 그걸 앞에 것들을 요약하는 토큰 생성을 할 때 그거에 의해서 조금 성능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걸 요약하는 것도 있나요? 어떤 걸 썼는지. 근데 이게 제가 논문을 이해했을 때는 이게 랜드마크 토큰, 결국 하나의 토큰을 버케블러리 단위에서 추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 토큰은 인풋 단위랑 다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제가 이해했을 때는 레이어를 올라가면서 그 히든 레이어들이 각각의 정보를 좀 요약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